한여름의 공기조차 숨 막혔어요. 낮에 햇빛이 번지는 주거지 한복판. 그 공원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길에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살려달라고요. 그 목소리는 울림처럼 번져 산자락을 덮었죠. 잠시 후 신고가 들어왔고 순찰차의 사이렌이 공원의 공기를 갈랐어요.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엔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반짝였어요. 경찰이 달려가 여성을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은 점점 희미해졌죠. 그리고 현장엔 피 묻은 너클이 남아 있었어요. 범인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두 눈은 멍하게 열려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진동했죠. 경찰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거짓은 허공을 떠돌았어요. 금속 너클 2개가 손바닥에 남긴 자국은 부인할 수 없었죠. 그건 단순한 분노의 흔적이 아니라 준비된 살인의 증거였어요. 그는 인터넷으로 산 그 무기를 자랑처럼 손에 끼고 있었죠. 사람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담담했어요. 그 얼굴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지독하게 평온했어요. 피해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던 사람,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던 평범한 선생님이었죠. 그날도 출근길이었어요. 탁구 연수를 위해 교문 쪽으로 향하던 길,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죠. 그녀는 멈춰 섰어요. 뒤에서 다가온 발소리가 이상하게 가까웠어요. 돌이키는 순간 무언가가 얼굴을 내리쳤어요. 눈앞이 하얘졌고 공기가 끊겼어요. 그가 목을 조르며 중얼거렸어요. 강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살이보다 더 잔인했죠. 이유 없는 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경찰은 즉시 체포했어요. 그는 순순히 수갑을 내밀었고 혀끝으로 핏자국을 핥았어요.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는 대답했죠. 30년 동안 한 번도 여자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인간이라면 꺼낼 수 없는 문장이었죠. 수사관의 손이 떨렸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숨을 거두던 병실의 창가엔 여전히 여름 햇살이 흘러들었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을 하며 내 수업 대신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끝내 눈을 감았어요. 범행 장소는 도심 속 생태공원이었어요. 그가 자주 오가던 길, CCTV가 비어있는 구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틀 전부터 그 자리를 돌며 계획을 세웠죠. 9시 반에 집을 나와 2시간 동안 먹잇감을 찾았어요. 공원의 숲길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을 때 그는 움직였죠. 그렇게 만들어진 침묵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 틈에 갇혔죠.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공원에선 새가 울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어요. 체포된 뒤에도 그는 웃었어요. 운동하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기절만 시키려 했어요. 변명은 끝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의 휴대폰엔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너클 살인, 성폭행 예고, 기절시키는 방법. 범죄의 시나리오가 정리된 일기처럼 저장돼 있었어요. 그는 그걸 참고해 연습했죠. 강박적인 리듬으로 상상 속의 여자를 때리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어요. 살인 전날에도 그는 그 공원을 돌았죠. 용기 있는 자가 여자를 차지한다. 그는 그 문장을 성경처럼 읊었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말만 믿어요? 그들이 경찰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도 이미 지쳐 있었죠. 피의자의 어머니는 우울증 운운하며 아들을 변명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픈 애예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아픈 건 우리 딸이에요. 그 말이 공기처럼 흩어졌죠. 장례식장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선생님은 언제 돌아와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실에 의자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죠. 법정에서도 그는 태연했어요. 수갑을 찬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죠. 그냥 우발적이었어요. 판사는 물었어요. 피해자를 왜 목 졸랐죠? 소리 질러서요. 그는 짧게 답했어요. 방청석에선 울음이 터졌어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러나 그는 무표정이었어요. 억울한데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어요. 피해자의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억울한 건 우리 누나야.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멈췄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얼굴이었어요. 그의 집은 여전히 PC방과 집 사이였어요. 친구도 없었고 통화 기록엔 배달 전화뿐이었어요. 사람과의 연결은 단 하나도 없었죠. 방 안엔 게임, 공포 게시판, 그리고 성인물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어요. 현실을 잃은 사람, 욕망만 남은 그림자였죠. 가족은 그를 감싸며 말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에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침묵했어요. 그날 이후 공원은 폐쇄됐고 그녀의 학교엔 하얀 국화가 놓였어요. 그 꽃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흔들렸죠. 아범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어요. 방치된 외로움이 썩어가며 괴물이 된 겁니다. 다크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았을 뿐이었죠.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사람이 고립되면 세상을 미워하게 돼요. 미움은 증오로, 증오는 사리로 번져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고립은 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라디오의 불빛이 꺼졌어요. 남은 건 끝없는 어둠과 한 줄의 경고뿐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